항암제는 암세포를 100% 사멸하는 요법이 아닙니다. 암이 계속 증식하는 환경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항암제를 아무리 해도 잔존 암세포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요. 항암을 하면서 전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 아침 식단으로 해결을 했어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두 권의 암에 관한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또 유튜브 채널 열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100% 사멸하는 요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으신데요. 물론 1기, 2기 환자는 수술로 대부분의 암세포를 제거하고요.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암 방사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기나 4기로 갔을 때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 항암 요법과 방사 요법을 의존해야 하는데요.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증식제입니다. 암 조직이 5cm다. 그러면 3cm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0cm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포독성 항암제가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그래서 5cm에서 3cm로 줄었던 암 조직이 6개월에서 8개월의 항암을 끝나게 되면 다시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기 암 환자의 생존율이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암을 증식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항암제가 100%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요. 항암을 하면서 이 항암을 하는데도 제 암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항암 중반부터 시작한 식단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데요. 100% 암을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57% 이상의 예방과 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이 오는 환경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이 계속 증식하는 환경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항암제를 아무리 해도 잔존 암세포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성 환경. 두 번째, 염증 환경. 세 번째, 저산소 환경. 네 번째, 저체온 환경. 이것이 바로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산성 환경, 염증 환경을 개선하라. 그런 개선하는 식이요법, 식사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혹시 있을 암세포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라. 이것이 오늘의 핵심 전달 내용입니다. 독소들이 배출되고 또 해독하는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위와 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식사와 적절한 단백질, 식이섬유, 과일, 야채들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식단을 바꿈으로써 사실은 그러니까 수술 항암 방사한다고 해서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보이는 암만 제거한 것이고 전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 아침 식단으로 해결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삶은 달걀, 고구마, 사과를 포함한 최소 7가지 야채를 살짝 데쳐서 그걸 갈아서 먹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채소에서 얻을 수 없는 충분한 단백질을 얻는 것이고요. 저는 암 환자들에게 난각번호 1번 유기농 달걀을 하루 2개 정도 달걀 후라이가 아닌 삶은 달걀, 또 너무 삶아 드시기 지루하시면 달걀찜, 오트밀 달걀죽 이런 요리를 통해서 달걀을 아침에 섭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kg다? 그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단백질 수치를 봅니다. 보통 6에서 8 정도가 정상인데요. 항암 중에 6점 초반대로 떨어진다면 달걀 공급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보통은 7 정도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이눌린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저는 정말 고구마 매니아인데요. 짝으로 시켜놓고 중짜 이하의 거를 아껴서 소중하게 먹는데요. 제가 과일 야채식을 하지만 과일의 양을 너무 과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과일을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암이 오신 분들은 중성지방이 너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택하고 과일의 양은 엄청 줄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과 하나 분량을 아껴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또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로 고구마나 단호박을 저는 선택해서 찜기에 살짝 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요리가 거의 찜기에서 이루어져요. 달걀 밑에다가 물에다 놓고 삶으면서 고구마나 단호박을 올려놓고 찌면 돼요. 또 그렇게 할 때 야채들도 있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도 그 한쪽에다 찌면 요리가 아주 심플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과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과일이죠. 사과에 여러 좋은 폴리페놀 성분도 있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과는 껍질째 섭취를 하셔야 돼요. 과육은 달죠. 단 성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영양소의 중요한 부분이 껍질에 있어요. 얼서릭 애시드라는 성분인데요. 이건 굉장한 너무나 강력한 항암제인데요. 이 얼서릭 애시드가 풍부한 과일은 무화과, 오렌지, 사과입니다. 이 얼서릭 애시드는 강력한 세포를 산화를 막아준 항산화제 역할, 항염증 효과, 또 우리 몸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병든 세포가 있으면 너는 죽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포토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이 아포토시스 기능이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그래서 이 얼서릭 애시드라는 성분은 아포토시스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라든지 가능성 있는 세포들을 빠르게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얼서릭 애시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사과 껍질에 있습니다. 미역국은 생일 때만 먹는 국이 아니고 산모들만 먹는 국이 아닙니다. 미역국에는 요오드가 너무나 풍부해요. 그 요오드는 우리 몸에 천연 해독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요오드가 여러분 몸속에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중금속이 쌓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머리카락을 검사해보면 비소, 아연, 수은, 브롬 이러한 중금속이 정상인보다 많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미역국을 그냥 수시로 자주 드시고 항암 중에도 미역국을 많이 섭취하신다면 독소 배출, 해독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팁을 드린다면 유방암 환자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어느 부분이 같이 병이 오냐면 갑상선에 결절이라든지 갑상선 암이 온다든지 아니면 난소나 자궁 쪽에 문제가 순차적으로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요오드 결핍이 원인이었어요. 그 환경 호르몬의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것이 요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미역 해조류, 그것에 있는 후코이단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병이 너무 진행이 되셨다면 요오드 요법을 전문 약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요즘 채소 과일식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즙만 드시고 하시면 저염이 되십니다. 너무 몸의 염도가 떨어져 있어요. 많은 암 환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건강 상식으로 저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상인의 염도는 0.9입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염도 또 병든 상태 염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불행하게도 암 환자는 0.4 이렇게 낮아 있어요. 저염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도를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섭취를 했더니 0.4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는 말기암은 0인 거예요. 염도가. 이러면 모든 세포가 이렇게 탱글탱글한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쪼그라들게 돼요. 그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죽염을 꼭 씁니다. 죽염 안에는 항암, 항염, 그 다음에 7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은 간간하게 한식도 맛있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간을 하셔야지, 사실 맛소금 같은 거를 간된 거를 드시면 안 되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으로 적절한 간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짜면 안 되지만 너무 저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몽땅 주스 이렇게 살짝 쪄서 간 거에다 죽염 간을 하고요. 달걀을 먹을 때는 죽염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족한 염도를 정확히 채워줘야죠.
제가 상담 오는 환자들한테 조금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저의 30대 후반의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너무 놀라시면 입을 가리면서 헉 이러시거든요. 30대의 사진이 제가 50대 지금보다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정도로 제가 비만했어요. 엄청난 비만. 지금도 사실 날씬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10kg 이상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단을 제가 하면서 저절로 감량이 된 거죠. 그리고 점심 저녁은 조금 자유롭게 먹는 거죠. 점심은 뭐 한동안은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갔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식당에서 매식을 하죠. 비빔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그래서 점심을 그렇게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도 먹고 여러 반찬을 다 먹는 한식을 하고, 저녁에는 또 와서 또 가볍게 먹습니다. 그래야 이 중년 이후에는 주로 뱃살에 붙잖아요.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몸은 여성 호르몬을 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뱃살로 주로 붙습니다. 몸은 살려고 뱃살을 늘려서 에스트로겐을 원하고, 저는 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제한을 해야 돼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빛나는 톤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남자분들인데, 이렇게 제가 가이드한 대로 저희가 쉽게 몽땅 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섭취하신 분들이 딱 한 3달 오시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맑은 톤.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들은 누렇고 까만 톤을 가지고 계시는데 밝은 톤이 되고 얼굴에서 빛이 좀 나게 되죠. 고지방식이, 그 다음에 카페인, 밀가루, 과당이 많은 식단. 그러면은 고지방식이 어떤 게, 베이컨을 구워서 라떼 한 잔 딱 놓고, 토스트를 또 그쵸? 버터나 이렇게 기름에 구워가지고 토스트 이렇게 먹는다면 아침에 필요한, 해독에 필요한 물질은 없죠. 그 다음에 이 밀가루는 침묵의 세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가루는 글루텐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뭐 베이컨에 커피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당이 많은 주스류 있죠. 이걸 하나 딱 곁들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산성 환경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런 식단을 거의 10년 넘게 했던 것이죠.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1년, 2년, 5년, 10년이 누적되면 병이 올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저의 소변의 pH, 그걸로 상성도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5였어요. 5. 대부분의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산성도가 5에 해당합니다. 정상인의 pH는 7.4예요.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산성이 되어 있거든요. 빨리 넘어와야죠. 그래야 암이라든지 질병이 예방되고 오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고지방 식이에다가 우유에다 커피, 과당이 많은 음료, 밀가루 있는 빵을 이렇게 드신다면 위험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우유를 전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우유 안에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물론 유아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서 우유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더 이상 성장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막 먹었을 때 어떤 걸 성장시키겠어요? 무한하게 자라는 거는 암세포가 무한 성장을 하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많은 수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세포 사멸 기능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암세포량보다 더 많이 생기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우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몸을 산성화하는 식품이에요. 그럼 우리 몸은 알칼리를 원하는 거예요. 중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서 몸의 산성도를 맞추게 됩니다. 뼈 안에 골다공증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중년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항암제를 먹게 되면 골다공증이 자연스럽게 급속도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은 우유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걱정하거나 또 지금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식단에서 야채의 양을 더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즙을 이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장에.
장의 유익균의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고 우리 몸의 면역력의 80%는 지금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한 끼로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점심, 저녁은 조금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저한테 폐암 1기 환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CT만 찍으면 되는데 뇌전이가 오신 거예요. 암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금지하는 식품들을 하나도 안 지키시고 그냥 삼시세끼를 원하는 대로 다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3개월이면 전이가 일어납니다. 정말 좀 1기 환자에서 4기가 되는 기간이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 너무 빨라요. 아무거나 다 드셔서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또 선생님을 만나서 유방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졌지만 설마 내가 암이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록일 거야 라고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예상하셨겠지만 암입니다 했을 때 정말 눈물이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최악의 고통은 곽청술이어서 겨드랑이를 푹 파지게 다 없애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쫙 있거든요. 수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가슴 성형수술 때문에 인공보형물을 넣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거가 제일 쉬웠어요. 수술이 제일 쉬웠고 힘든 건 항암이었죠. 2가지 항암을 썼는데 첫 번째 3개월에 썼던 AC라는 항암제가 가장 독한 놈이에요. 이 A씨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빠르게 자라고 구강점막, 위점막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걔네를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2차에 구내염이 되게 심하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살짝 뚫어지는 구내염이 아니고 혀나 혀뿌리 쪽에 엄청 크게 오는 건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거기를 지져달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또 생겨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갔더니 이거 이렇게 자주 지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때 아무 준비 없이 항암을 그냥 시작했을 때 폭탄을 딱 맞은 것처럼 먹을 수가 없고 울렁거리고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3차를 지나면서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의 암이 오는 원인은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비만하고 식습관이 신선한 야채를 거의 먹지 않았고 또 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10여 년을 살아서 중국 사람들의 요리법은 무조건 볶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식용유통은 한 요만하잖아요. 중국은 이만해요. 예전엔 이만한 통을 1년에 몇 병을 썼던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요리법, 식용유를 통해서 뭐 야채도 다 볶아서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산화산패된 기름을 많이 먹었던 것이 제 몸에 염증 환경을 일으킨 거죠. 붉은 고기를 먹자는 이유 정말 너무나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붉은 고기 안에 있는 그 철분, 그걸 햄철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소고기 안에 굉장히 철분 성분이 많아요. 정상인들 성장기엔 너무나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암이 있거나 지금 수술로도 제거 못한 4기 환자인 경우는 암이 지금도 쑥쑥 자라려고 준비하고 있고 성장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럴 때 이런 붉은 햄철 성분을 우리 몸에 넣어주잖아요. 가장 먼저 먹는 게 암이 먹는 거예요. 암의 먹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기 속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좀 문제인데요. 젊은 분들까지는 괜찮아요. 고기 먹는 것이.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우리가 세포를 생각한다면 세포막이 있잖아요. 세포막은 콜레스테롤, 기름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막은 우리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신호 전달이 붙어서 산소 공급하고 영양소가 오고 세포 간에 여러 신호들이 오는 곳이 세포막이에요. 그런데 이 포화지방산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식용유를 통해서 먹을 때 과산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 근데 포화지방은 그 세포막의 유동성을 억제를 시켜요. 굳는다고 보셔야 돼요. 세포막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굳어진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을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 제한하셔야 됩니다.
고기 대신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음식이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 흔하게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생선, 해산물. 너무나 풍부하죠. 칼슘 풍부한 거에는 연어, 갈치 이런 종류. 그 다음 세 번째 브로콜리나 케일. 그 다음에 견과류. 여기에도 단백질과 칼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식품 하나는 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 또 폐경기 전후에 있는 중년 여성들은 두유를 꼭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두유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항암 성분이 굉장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의 에스트로겐 과다로 인한 유방암의 재발을 막아줍니다. 콩을 예전에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는데 유방암을 일으키는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알파고요. 유방암을 억제하는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베타입니다. 이 베타가 활성화가 돼야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저는 시판 두유는 솔직히 첨가물이 너무나 많고 콩의 원료가 GMO 콩일 수가 있어요. 수입산, 미국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유기를 하나 장만하셔서 서리태 콩을 한 30알 정도 그냥 씻어서 삶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유기에 딱 넣잖아요. 세수하고 오시고 뭐 하고 나시면 두유가 한 잔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두유 한 잔, 지금부터 가을 겨울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마시면 몸도 굉장히 체온도 올라가고 일일 단백질도 채워주고 하루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밀가루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진짜 침묵의 세균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빵을 참 많이 먹는 빵순이었는데 저 빵 안에는 밀가루 들어있죠, 설탕 들어있죠, 기름 들어있죠, 우유 들어있죠. 저도 옛날 생각해서 이제 가서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얼굴에 반점들이 탁탁 생겨요.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증이 안 보이셔서 여러분 모르지만 이 내부 장기에도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식용유는 일단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가열해서 만든 거예요. 식용유는. 우리가 기름은 오메가 3, 6, 9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포막은 오메가 3, 6, 9의 균형이 거의 1대 2대 1 이 정도의 균형이 돼야 되는데 현대인은 오메가 6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한국인이 1대 4라면 병이 있거나 암 환자라면 1대 50 오메가 6나 9의 함량을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용유는 산화 산패된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이런 씨앗 오메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들기름도 일단 볶은 들기름은 안 되고 생 들기름을 음식에 쓸 때는 그냥 샐러드 오일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조금 가열된 식용유 이런 기름을 쓰셔도 되지만 질병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암 환자시라면 그냥 샐러드 오일처럼 기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설탕은 그것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는 이 포도당 수송체가 6배에서 8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설탕이나 이 포도당류를 많이 드시면 누구한테 가냐면 암세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유제품은 역시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성장시키냐? 정상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급격히 성장을 해요. 저한테 폐암 1기 환자가 오셨어요. 1기는 1cm 정도 부분 절제를 하신 거예요. 항암 방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CT만 찍으면 되는데 첫 번째 3개월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3개월에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뇌전이가 오신 거예요. 암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뇌전이가 온 거는 뭐냐면은 부분 절제한 1cm 부분에만 암세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라든지 제가 금지하는 식품들을 하나도 안 지키시고 그냥 삼시세끼를 원하는 대로 다 드신 거예요. 제한하지 않고 고기도 드시고 우유도 먹고 과자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 3개월이면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1기 환자에서 4기가 되는 기간이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자꾸 나와서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무거나 다 드셔서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주스 제품을 쭉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ABC 주스였는데 거기에 유기농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유기농인데 원산지는 외국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유기농이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농축액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제품 뒷부분에 수크랄로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뭐 ABC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 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200에서 600배 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ABC 주스 딱 먹었는데 너무 단데 너무 달아서 기분이 나쁘고 이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다. 가짜 ABC 주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시판되는 즙이랑 주스류를 다 섭취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크랄로스는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당이에요. 그럼 이 당은 누가 좋아하느냐? 우리 장에 있는 아주 악성 유해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확 퍼지는 거죠.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가 섭취하는 주스류, 또 우리 카페에서 과당이 많이 들어간 바닐라 라떼, 뭐 이렇게 많이 펌프해갖고 되게 단맛이 나는 그런 음료를 여러분이 섭취하면 점점 장이 나빠져요. 장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일상에서 저는 딱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공부를 한 후에 냉장고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각종 용기들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건 환경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유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과다 에스트로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방암이 급증하는 이유도 그런 환경 호르몬, 그런 어떤 식품 용기, 화장품, 향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유사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과다 상태가 되면서 유방암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스테인레스나 유리 용기로 다 바꿨죠. 네, 저는 이제 유방암은 걸리고 채소과일식 하면서 육류,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것을 완전히 제하고 건강한 중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의 아침 식단에 변화를 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몇 배 더 활력 있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저는 일단 7가지. 저희 아빠가 4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부터 드셨어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폐암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보다 2021년에 폐암 환자가 27%가 급증하게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항암을 할 때 보면 저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여유롭게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왔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4기셨거든요. 비소세포 폐암 4기. 항암할 때 보면 너무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수백 명이 다 그날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정말 80세 노인이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서 제가 맞았던 그 A씨라는 독한 항암제를 의자에 앉아서 맞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 5년 내에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를 제가 실감을 하고 있죠. 유명한 파제 박사님의 시드 앤드 소일 이론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싹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어떤 환경이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 내부 장기를 어떻게 새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바꿔줬을 때 토양이 바뀌는 거죠. 암 환자들은 또 암이 올 수 있는 예비 환자들은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산성화. 이게 몸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약 알칼리로 바꿔줘야죠. 어떻게 해요? 식이로 바꿔주라는 거죠. 야채, 과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거의 300에서 500g을 저는 그냥 한 끼에 많이 섭취를 해요. 하루에 필요한 거를.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은 염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곧 여러분 암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음식을 선택할 때 조리법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증이 오는 식재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토스트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아침마다 저는 일단 7가지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이거를 살짝 쪄가지고 갈아서 매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 현재의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달걀 매일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차를 마십니다. 커피 대신 하루 종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아침에도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래서 몸을 데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막 샐러드, 야채 샐러드 너무 차갑잖아요. 저는 그 야채 간 것도 살짝 따뜻하게 데워요.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녹차, 홍차 이런 각종 향을 마시는 거죠. 커피 대신에. 그렇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몽땅 주스에도 주경간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을 막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침을 이용해서 다 씹어서 식이섬유를 같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생 야채식으로 했을 때는 흡수율이 17%. 이거를 약간 삶으면 60%까지 올라가요. 익힌 다음에 갈면 90%까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일단 위장 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삶아서 갈아서 흡수할 때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자, ABC 즙을 먹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판되는 거 보면 그냥 액만 있어요. 그럼 사과에 있는 껍질에 있는 좋은 식이섬유, 울소리 게시드 없어지는 거죠. 당근에 있는 식이섬유 다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전 너무 아까워요. 다 먹습니다. 물론 정말 소화력이 너무나 좋으면 생으로 씹어 먹는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7가지를 다 씹어서 먹으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하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야채를 먹고 뭐 설사를 한다든지 위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다 익혀서 먹습니다. 저희 7가지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가 쉬워야 한다. 물론 더 좋은 항암력이 있는 채소들이 있겠죠. 저 외국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선한 야채, 사시사철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어야 돼요. 사과는 물론 폴리페놀도 있지만 울소리 게시드 전 핵심이고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너무 좋죠. 근데 또 요즘 밝혀진 거는 당근에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난 암 줄기세포 억제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암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양배추에는 위점막 보호 역할도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설포라판 성분으로 암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건 다 암 억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소 과일식만 먹게 되면 지금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침부터 현미밥을 먹기 너무 소화력이 힘들어요. 현미가 소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좋은 곡물이 있는데 그거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오트밀,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오트밀 굉장히 구하기 쉬운데요. 수입산보다는 우리나라의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매장에서 구입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분이면 됩니다. 근데 먼저 밤에 오트밀 1컵과 물 1컵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밤새 불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린 오트밀에 2배의 육수나 물을 넣어서 끓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끓여지면 거기다가 계란을 딱 하나 풀어요. 계란이 딱 익으면 끝! 2분 컷. 그러면 되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돼요. 달걀도 있죠? 탄수화물도 있죠. 그런데 이 오트밀에는 정말 영양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콩만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들어있는 곡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거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백혈구를 올려줘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귀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2분 컷으로 오트밀 달걀죽.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몽땅 주스 스타일로 먹기가 지루하다 하면은 야채를 마구 잘게 써세요. 커터기를 막 다진 다음에 거기다 넣어요. 2분이면 끝. 그러면 오트밀 야채죽. 이거 한 끼면 너무나 영양 구성이 딱 맞는 한 끼가 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그냥 굶는 다이어트 말고 가을,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체온을 좀 데펴줘야 돼요. 아침에 부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따뜻한 오트밀 달걀죽, 오트밀 야채죽. 마늘은 미국의 디자이너 푸드라고 FDA에서 발표한 푸드표가 있어요. 그 중에 탑이 마늘하고 생강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리에는 무조건 다 마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늘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더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쪄서 으깨요. 거기다 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꿀마늘을 만들어 놓고 저희 아버지는 그걸 한 수저씩 작년부터 드셨어요. 저희 아빠가 4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작년 4월 말에 발견했는데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생강도 FDA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에 1번 항암력이 있는 식품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 음식에서 생강을 많이 먹기는 정말 힘들죠. 고기 요리에 조금 잡냄새를 막기 위해서 조금 넣는 거로는 그 항암력을 충분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의 방법인데 저희 엄마는 일단 생강을 다 껍질을 벗겨서 갈아요. 갈고 레몬 있죠. 레몬도 겉에 있는 껍질까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레몬도 씨를 뺀 상태에서 껍질까지 싹 다 갈아주세요. 간 거에다가 꿀을 넣으세요. 너무나 쉽죠. 소독된 유리병에 넣고 저는 아침에 한 수저 이렇게 딱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우려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 바로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부스팅이 되죠. 체온을 확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체온도 없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은 항암 효과가 있고 모든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생강 레몬 꿀차 여러분한테 강추드립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거는 당연히 금연, 술 안 되죠.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남자분 술과 흡연이 전립선 암세포를 급격히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 폐암 원인이 1등이 흡연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82세신데 거의 20대 초반부터 피우셨으니까 60년 흡연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침도 없었지만 폐암 4기고 양쪽 폐에 이미 암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흡연을 안 끊고 항암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금연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식습관 바꾸고 운동은 필수죠. 운동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하셔야 되죠. 안 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암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저도 삼보승차라고 거의 걷지 않는 집에서 딱 내려오면 삼보 걸어서 차 타고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차에서 내려서 걷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산책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걷습니다. 걸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 균형이 필요해요.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한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물론 교감신경이 활발해야 우리가 에너지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이게 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야 우리 몸이 균형이 잡히고 일단 수면을 잘 할 수 있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얼마나 까칠한 약사였는지 몰라요.
환자들을 많이 받으면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시고 짜증이 일단 환자들은 많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스트레스가 항상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엄청 낮았죠. 잠은 항상 잔듯 만듯. 잠이 들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유튜브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강의를 틀어놓고 자다 듣다 말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어떠냐면 몽롱해요. 잠이 안 깨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를 하고 몸이 좋아지면 부교감이 올라가서 표정이 달라지죠. 짜증이 없어지고 깊은 수면을 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러 온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건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까칠한 태도로 저를 대했다면 2달, 3달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겪고 오시면 웃음 띤 얼굴로 또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는 태도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라는 거를 조금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저 환자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내가 열받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러한 때문에는 계속 해봤자 제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열받는 이 상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버리자. 누구 때문에는 이제 내 생각과 입에서 하지 말자 라고 저는 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투를 일단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니까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제 몸에서 그런 스트레스성 어떤 태도나 말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세요. 되게 밝은 기운을 제가 전달하게 되고, 이제는 화나는 일이 별로 없던데요. 짜증과 화내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습관과 생각하는 법을 조금 내려놓고 바꾸신다면 분명히 건강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활의 변화를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쭉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